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20년 넘게 돌보고 있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매일 밤 두세 번씩 잠에서 깨고 계시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기력을 빼앗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고통받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먹는지 혹은 먹지 않는지가 반복해서 잠을 깨우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대 과학과 인도의 전통 지혜가 모두 인정한 강력한 효능을 지닌 5가지 견과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약 없이도 신경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야간료를 줄이며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꿀잠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밤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 하실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깨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수면 장애 뒤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한 번에 한 걸음씩 수면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부모님을 옆에 모시고 설명하듯 부드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특정 호르몬, 특히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더 적게 생산합니다. 이건 의학 서적에나 나오는 어려운 이름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잠드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밤새도록 기분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예전처럼 깊은 잠에 쉽게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이 얕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은 들지만 아주 작은 소리나 생각에도 잠에서 깨는 것이죠. 그리고 밤마다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조용히 보내는 도움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2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장과 방광도 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밤에는 소변 생성을 영리하게 줄여서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신장은 여전히 낮 시간인 것처럼 물을 계속 걸러낼 수 있고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동시에 방광은 더 예민해져서 안에 물이 반 컵만 있어도 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새벽 1시에 그리고 또 3시 반에 잠에서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방광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전보다 더 민감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뇌가 그 신호를 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3번째 이유는 소화에 관한 것으로 어르신들께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력, 즉 인도 전통의학에서 아그니라고 부르는 소화의 불꽃이 더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녁 18시에 먹은 푸짐한 식사나 짭짤한 깨십 장아찌 한 장이 그 순간에는 괜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면 위는 여전히 힘들게 일하고 있고 소화가 끝날 때까지 몸은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가득 찬 배는 불안감, 가스, 복부, 팽만감으로 이어져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피로한 잠을 자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씀이 부드러우시고 저녁에 약과와 함께 차 한잔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거의 10년 동안 한 번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허브차도 마셔보고 매트리스도 2번이나 바꾸고 자기 전에 기도도 더 길게 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호르몬 방광 소화에 대해 똑같이 부드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셨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6시 반으로 옮기고 물은 대부분 오후 4시 이전에 마시고 자기 전에 호두단 2알을 추가하자 3주 만에 깨지 않고 오더 6시간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제 밤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르신께서도 어둠 속에서 피곤하고 불안한 채로 이유도 모른 채 잠에서 깨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정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가장 힘들었던 밤조차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우아하게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푹 잘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천연 견과류, 약 없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1. 아몬드 신경을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작은 견과류의 힘. 한국의 부엌 한편에 조용히 자리한 모든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는 우리 전통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로부터 기억력에 좋다고 여겨져 왔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박한 견과류가 깊은 잠에도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아몬드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우리 몸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충분한 수면 호르몬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아몬드는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날 것으로 드시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아몬드 4알을 저녁 6시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불렸다가 저녁 8시쯤 천천히 드세요. 완전히 씹어서 한 입 한 입이 어르신께서 몸에 주고 있는 정성을 느끼게 하세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은퇴교사 박정자 할머니는 어느 날 피곤한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10시에 눕는데 새벽 1시면 잠이 확 깨서 생각이 많아지고 또 3시에 깨요. 그녀는 홍삼 울금우유, 심지어 자기 전 대추차까지 마셔봤지만 문제는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저희는 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몬드로 시작했죠.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몬드를 불려서 먹고 저녁 식사 후 짧게 산책하고 밤에는 TV를 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7일 만에 그녀는 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을 푹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특히 황금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몬드는 신경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야. 2. 호두 더 깊은 수면 주기를 위한 멜라토닌의 천연 공급원. 우리가 흔히 먹는 호두는 작은 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의 마음과 수면 모두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름진 견과류 안에는 우리 몸이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강력한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 이후 멜라토닌의 자연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밤 10시에 잠들었다가도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뜨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호두는 몸이 더 이상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을 부드럽게 보충해 줍니다. 볶거나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 호두 2-3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녁 8시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모금과 함께 드세요. 매운 음식이나 디저트와 섞는 것은 피하세요. 간식이 아니라 천연약처럼 생각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6년 넘게 처방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은 휴식을 주었지만 아침에는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위장 불편함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의 따님이 걱정이 되어 함께 상담을 오셨죠. 우리는 함께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그의 밤 습관에 호두를 도입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더뎠지만 2번째 주유가 되자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 절에 걸어갈 수도 있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호두가 작아 보이지만 제 잠을 어쩌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연은 항상 단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호두는 평화를 갈망하는 노년의 몸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3. 호박씨 한 줌에 담긴 평온과 기분 균형의 원천,
이제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마트 진열대에 있는데도 무시하는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박씨는 아연, 트립토판, 마그네슘으로 가득 찬 작고 푸른 에너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함께 작용하여 몸이 평온함, 편안함, 정서적 균형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유도 모른 채 저녁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생각이 빙빙 돌거나 다리가 불안하거나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으로 눕습니다. 이것은 종종 세로토닌 수치가 낮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호박씨는 이 섬세한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 없이 볶아서 저녁 7시쯤 먹는 것입니다. 작은 한 줌, 약 한 스푼 정도를 천천히 씻고 물을 마십니다.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여성의 방광 조절에도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단 없는 수면에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는 70대 초반의 박상철, 김순자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잠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떡이나 한과 같은 단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자주 목이 마르거나 배가 더부룩해져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디저트를 마른 팬에 볶은 호박씨와 미지근한 물 몇 모금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셨죠. 선생님, 이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10일 만에 두 분 모두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에도 밤새 푹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마치 우리 몸이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깊이 자는 법을 기억해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저 방해하는 것을 멈추고 이 간단한 씨앗이 마법을 부리게 하면 됩니다. 4. 가시연꽃 씨앗 막 하나, 편안한 수면과 소화 휴식을 위한 비결. 혹시 어릴 적 저녁 부엌에서 놋그릇에 가시연꽃 씨앗을 볶던 기억이 있다면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우 너트라고도 불리는 이 씨앗은 수세기 동안 인도 전통, 특히 아유르베다의 일부였습니다. 가볍고 바삭하며 신경계와 소화계를 깊이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완되어야 합니다. 가시연꽃 씨앗에는 약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자장가처럼 작용하는 순한 진정제 역할을 하는 천연 플라보노이드와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 종종 숨겨진 수면 부족의 원인인 소화를 돕습니다. 가스 더부룩함 또는 활발한 위장은 마음이 쉬고 싶어 할 때에도 몸을 계속 깨어있게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기름이나 소금 없이 마른 팬에 볶은 가시연꽃 씨앗 한 컵 정도를 저녁 8시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드세요. 손을 바쁘게 하고 배에는 부드러운 것을 처리하게 하며 마음은 차분해지게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순덕 할머니는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곤 했더랬습니다. 아침에는 짜증나고 피곤하고 심지어 어지럽기까지 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저녁 습관에 대해 논의한 후 저는 그녀의 저녁 식사가 맵고 늦었으며 식사 후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식을 건너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저녁 식사를 더 일찍으로 옮기고 저녁 8시쯤 가시연꽃 씨앗을 추가하고 식사 후 짧은 산책을 권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선생님 10시부터 4시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않고 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대의 간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배 그리고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5. 치아씨알. 고대 인도에 뿌리를 둔 현대 슈퍼푸드 치아씨드가 서양의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효능은 수분 공급, 소화 심신 조화라는 전통의학의 원칙과 깊이 일치합니다. 이 작은 검은 씨앗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깊은 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특히 멜라토닌과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위장에서 젤을 형성하여 소화를 안정시키고 심야의 배고픔이나 위산 역류를 방지합니다. 치아씨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마른 상태로 먹지 마세요.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반컵에 최소 30분 동안 불렸다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마십니다. 풍미를 위해 계피나 향긋한 허브 가루를 약간 넣을 수는 있지만 우유, 설탕 또는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최덕수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의 주된 문제는 소변을 보기 위해 3번이나 깨는 것이었고, 이는 그의 잠을 심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는 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것, 그의 몸이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했지만 밤 9시에 불린 치아시드 물을 추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의 야간요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밤을 꼬박 중단 없이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잠을 잘 잤다는 이유만으로 더 젊어진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쉬면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방광뇌에 심지어 심장까지도요. 깊은 잠을 위해 견과류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 60세 이후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특정 견과류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도움을 주기보다는 조용히 휴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과류들이 어르신의 수면을 위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황금 시간 잠들기. 2시간 전 저녁 간식의 타이밍은 마치 절의 종소리와 같습니다. 너무 이르면 잊히고 너무 늦으면 방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견과류를 잠자리에 너무 가깝게 먹거나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데 이 2가지 모두 그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깊은 잠을 지원하려면 몸이 견과류에 있는 진정 성분을 흡수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즉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이 누워있는 동안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견과류를 분해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깨씹 장아찌, 김 양념이 강한 차와 같은 맵거나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하세요. 이러한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방광을 자극하여 야간요로 이어져 어르신이 지키려는 바로 그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가 먼저 소화되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밥상에 섞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조용한 잠자리 의식으로 견과류를 즐기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하는 것처럼 몸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로 생각하세요. 즉, 적정량 딱 작은 한 줌 그 이상은 안 돼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더 느리게 소화하고 다르게 흡수하며 적은 양에도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딱 맞는 양의 견과류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완벽한 양은 하루에 약 30g이며 이는 대략 작은 한 줌 또는 1~4컵 정도입니다. 이것을 2부분으로 나누어 절반은 이른 저녁 시간에 나머지 절반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더부룩함, 팽만감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69세의 박상철 아버님은 잠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룻밤에 아몬드 16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하며 불안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불린 아몬드 5알과 호두 1알로 조절한 후 그의 수면은 일주일 만에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먹는 작은 한 줌이 생각 없이 먹는 한 그릇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올바른 준비 기름과 소금 없이 마른 팬에 볶기 많은 한국 가정에서 견과류는 종종 기름에 볶거나 소금과 양념을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수는 있지만 수면 효과를 감소시키고 심지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수분을 유지시키고 기름은 몸에 열을 내며 이 2가지 모두 갈증, 팽만감 또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마른 팬에 볶은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아몬드와 호두는 따뜻한 물에 몇 시간 불려서 소화하기 쉽게 만드세요. 호박씨와 가시연꽃 씨앗은 기름 없이 쇠팬에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살짝 볶으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지 마세요. 차가운 견과류는 소화력이 느린 어르신들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자빵
또는 우유 쉐이크에 섞는 것도 피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가져다 주어야 할 자연적인 효과를 무효로 만듭니다. 준비를 간단하고 깨끗하고 평화롭게 하세요. 어르신은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휴식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4. 휴식을 돕는 부드러운 저녁 식단 계획. 이 견과류들이 가장 효과적이려면 더 큰 리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몸에 이제 쉬어도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저녁 습관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저녁 6시 30분까지 하는 이르고 가벼운 저녁 식사로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죽 한 그릇, 찐 채소 한 조각 잘 익은 파파야 한 쪽이 완벽합니다. 왜 파파야일까요? 위를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밤에 배가 방광을 누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베란다나 집 안에서 1분간 산책하세요. 잠시 앉아서 가벼운 호흡이나 조용한 명상을 하세요. 그런 다음 저녁 8시에 잠들기 전 간식을 즐기세요. 선택한 견과류 아몬드나 호두볕 알 혹은 볶은 가시연곶 씨앗을 따뜻한 우유 반 컵과 함께 드세요. 원하시면 넛맥이나 카다멈 가루를 약간 내어오세요. 설탕은 피하세요. 과자도 피하세요. 천천히 마시고 온전히 집중해서 드세요. TV 시끄러운 소음 서두름 없이요. 이것은 어르신의 시간이며 이 시간을 더 부드럽게 대할수록 몸은 더 깊은 휴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은 수면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원한다면 하루를 마감하는 방식, 자세, 호흡, 옷, 그리고 시간 모두가 깊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이라도 집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사려 깊은 행동들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고 밤새도록 잠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4가지 부드러운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왼쪽으로 누워 자고 부드럽게 배를 마사지하세요. 많은 한국 어르신들은 등을 대고 자거나 밤새 자주 자세를 바꾸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연구와 전통의학 모두 왼쪽으로 자는 것이 소화를 돕고 방광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왜 왼쪽일까요? 중력이 위장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것을 돕고 간과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는 또한 방광이 압박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변이 마렵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여줍니다. 만약 방광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왼손을 배에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은 복부 신경을 진정시키고 하체를 이완시키며 방광이 밤새 조용히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안에 잠이 더 깊어지고 덜 방해받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샤츠, 3분간 깊은 호흡을 연습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이 불안할 때 피곤함을 느껴도 몸은 잠들 수 없습니다. 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요가에서 디르가 스와사 프라나야마로 알려진 깊고 느린 호흡입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늦추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간 멈춥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6을 세며 숨을 내쉽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분간 이렇게 하세요. 이상적으로는 불을 끈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 중간에 졸음을 느끼는데 이는 몸이 마침내 안전하게 이완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에 들기 전에 부드러운 멈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호흡에 주는 사랑스러운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은 들지 않지만 깊이 치유합니다. 3. 면 옷을 입고 방을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많은 한국 가정에서 특히 어르신 세대에게는 밤에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면 중 너무 더우면 실제로 땀 갈증 과도한 소변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통기성 있고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가벼운 면 잠옷을 추천합니다. 두꺼운 합성 섬유 옷은 피하세요. 열을 가두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또한 침실을 춥지 않고 그냥 바람이 잘 통하게 시원하게 유지해보세요. 선풍기, 약간 열린 창문 또는 가벼운 커튼이 온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73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긴 소매 잠옷에서 단순한 면 잠옷으로 바꾼 후 땀에 흠뻑 젖어 깨지 않고 더 오래 자기 시작했으며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방광이 아니라 몸이 싸우고 있는 온도일 수 있습니다. 4. 저녁 식사 후 5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긴 하루 끝에 저녁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늦게 식사한 경우 저녁 식사 후 바로 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소화에 압력을 가하고 팽만감을 증가시키며 밤늦게 조용히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식사 후 5분에서 10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척추는 곧게 펴고 눈은 부드럽게 감고 휴대폰이나 TV는 보지 마세요. 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쉬거나 조용히 기도를 드리는 등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자세는 위장 운동을 지원하고 역류를 방지하며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음식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즉시 소파에 눕곤 했던 서울의 이은숙 어머님은 단지 이 습관, 즉 몇 분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야간가스가 줄고 수면이 2시간이나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르신의 몸에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더 부드럽게 마무리할수록 몸은 진정한 휴식처럼 느껴지는 잠으로 더 깊이 보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밤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깊이 잠들기 위해 강한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정성으로 먹는 작은 한 줌의 견과류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몸에 당신은 안전하니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피곤한 아침을 겪는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온 의사로서 저는 어르신의 몸이 잠자는 법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집으로 돌아오는 오랜 친구처럼 어르신께서 다시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귀 기울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아몬드 몇 알이나 가벼운 호흡과 함께 옆으로 누워 자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라도 시도할 준비가 되셨다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평온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밤 어르신의 마음에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끝맺기 전에 어르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숄처럼 부드럽고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다정한 작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어르신의 잠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고요하고 아침 사찰의 종소리처럼 꾸준하며 베란다 계단을 비추는 첫 햇살처럼 치유적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잠이 어르신을 부드럽게 찾아와 온전히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